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추남 TV. 오늘은 거래의 신 혼마 문해이사 라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실제 이것이 책 제목이자 실제 그 지은이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엄마 투자가라는 이 교육을 투자로 보고 이제 정말 엄마가 지혜로운 투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수백 권의 투자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를 지금 버핏 실전 투자 독서 클럽, 버핏 청소년 투자 영재 스쿨 등을 실제 진행을 하면서 실전 투자를 제가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여러 또 책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 투자에 관한 책, 아니 단 인생에 관한, 인생을 투자로 바라봤을 때 인생 투자에 있어서도 단연 최고의 책 중 한 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여러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좀 딱딱하지 않게 보기 위해서 이제 만화 버전으로 통해서 이제 실제로 혼마 문해이사가 자신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전으로 그 가문에만 몰래 전수해왔던 157장의 비전을 함께 완역한 책입니다. 소개를 조금 보면 백전백승 대화의 덴쿠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서 오늘도 사케다에서 온 놈이 이겼네. 오사카도 에도도 장사는 끝났네. 이런 노래가 불릴 정도로 강함을 간직한 비밀은 다름 아닌 차트 분석. 이미 에도 시대에 이 혼마 문해이사가 요즘 주식에서 보시는 그 차트, 그 캔들 차트라고 하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낸 천재적이죠. 통계에 따른 혼마의 경영 수법은 오늘도 연구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실전에 응용되고 있다. 야마카타현 사카다 출신으로 에도 시대 양대 곡물 거래소였던 오사카 도오지마에도 쿠라마에를 석권한 사람, 그가 바로 혼마 문해이사였다. 혼마 문해이사가 그 활약했던 시기는 8대 쇼군 요시무네가 천명한 검양령에 따라 엄격한 경제정책이 취해지면서 큰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쌀거래만은 화랑새였다. 요시무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쌀이다 라고 탄식했다는 비사가 전해질 정도였다. 유명한 사케다 전법은 혼마의 수법이 원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야말로 거래의 신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비전을 꼭 맛보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전체를 몇 번 보고 거기서 핵심 구절들을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쭉 정리한 것에 맞춰 발제독을 함께 여러분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마 비전 자체는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타고 가는 용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는 용기. 세 번째, 마음을 바꾸는 지혜. 이 세 가지, 지, 이 세 가지가 시세 판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손꼽으면서 이 세 가지를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람도 자연도 우주의 일부이므로 우주의 법칙에 좌우된다. 거래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 인간의 법칙에 좌우된다. 또 다시 인간은 우주에 속하니까 역시 우주의 법칙에 귀속된다는 얘기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맑은 마음이 아니라면 예측은 빗나간다. 책추남의 표현으로는 에고 게임에 매몰된 마음, 에고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예측은 불가능하다. 셀프에 맑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시세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시세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다. 이것이 음양오행의 이치이다. 음양오행이 또 나옵니다. 우주의 법칙에 관해서 통달한 자만이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세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에 미치지 못한다.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시세를 항상 잘 살펴보라. 투자를 여러분 버핏 실전 투자 독서 클럽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그리고 실전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말이 피부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 가격은 자연의 이치대로 오르고 내린다.
인간이 그 자연의 이치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어둡다면, 즉 음양오행에 정통하지 못한다면 함부로 거래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경험이 뒷받침된 확신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실전 투자를 실제로 여러분 독서 클럽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이 실전 투자를 그 수단으로 활용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타이밍이 되면은 이 마음 공부를 위한 투자, 그리고 투자를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이 마음의 공부, 그리고 이 우주의 법칙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역, 역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역은 만물이 순행하는 자연 법칙을 기록한 책. 우리는 자연과 우주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최신 현대 과학적으로는 양자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 같은 책들을 또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는 상황이 역전되는 법이다. 극양은 극음을 부른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물극필반,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힌다. 이거는 제가 책추남을 통해서는 대극의 법칙, 영상도 이제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세가 약세로 판단되어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매도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진다. 이때는 3일을 기다렸다가 마음을 바꿔 매수에 나선다. 훗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반대로 조금 있으면 상승한다는 생각에 매수를 시작하고 싶어지면 역시 3일간 자중하다가 매도한다. 이것이 비전이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그 이후에까지는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자신의 그 에고에 휩쓸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증시, 이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폭락했다가 또 다시 폭등했다가 하는 시간들을 쭉 경험을 하면서, 이 말이, 만약에 이 말을 한번 이번 투자에 적용해 봤다면 큰 효과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시세란 오를 만큼 오르면 스스로 내려가고 내릴 만큼 내렸다면 스스로 올라간다. 이는 음양의 이치를 따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극단적으로 한마음이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예상과 빗나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이다. 이게 보합 국면, 주가가 그냥 막 직선으로 지그재그하죠. 큰 변동 없이 막 보합하고 있을 때, 그때 예상과 빗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라고 이제 꿰뚫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우주의 법칙과 인간 심리 법칙을 연동해서 꿰뚫어 본 통찰력이라고 보이고요. 스스로 결단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패했을 때 남 탓을 하게 된다.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고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이게 호오포노포노에서도 100%제 책임입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는 혼마 문해이사가 단지 어떤 욕심을 내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뚜렷했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음양오행에 따른 여러 가지 특별한 암시를 실제로 거래에 활용하고 싶다면 평소에 주위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암시가 현실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고 싶다면 평소에 주변 여건을 파악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평상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를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거래에는 임기응변의 술책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 주가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파도를 보고 어떤 해류의 흐름을 보고도 예측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나는데요. 파도, 조류의 움직임은 즉 그 유조선의 또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유조선의 흐름은 실제 석유의 1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석유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1차, 2차, 3차 산업으로 파급돼가는 효과까지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 또한 얼마나 이러한 암시가 현실에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낙관적일 때는 모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낙관적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이 비관적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는 자연의 음양오행의 이치가 상호작용하여 상황이 역전되는 법이다. 인간의 머리로 몇 번을 계산하고 확신이 생겨도 현실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럴 때일수록 삼위의 비전을 참고한다. 이 삼위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인, 용, 지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의 본질은 시세 변동을 살펴가며 즉 변화를 감지하며 매수와 매도를 변화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매수와 매도란 행위로 나타나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행위이다. 즉 변화를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이 거래의 본질이다. 저는 책춘하면서 이것을 삶의 변화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삶의 파도를 이끌어가서 즐기는 것 그것이 서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거래의 첫 번째 핵심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데에 있다.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까닭은 손해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손해를 초래한 자신의 태도가 한심스럽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흐려지는 마음은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떳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여러분 우리 버핏 실전투자 독서클럽 함께 와서 이제 실전투자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귀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손해를 초래한 자신의 에고의 태도가 너무 한심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이제 상처를 받죠. 근데 욕심 때문에 흐려지는 마음, 이게 에고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은 자연의 이치에 벗어난 것이므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3위의 비전, 시세 판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 찬스가 올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리는 인내. 저는 이제 이 에고 게임은 우리 안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는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두 번째, 인내를 타고 가는 용기. 찬스가 오면 용감하게 타고 가는 용. 우리 안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에고는 언제나 불안해하죠. 세 번째, 마음을 바꾸는 지혜. 다음 찬스를 연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지. 우리의 마음에 미운 오리 새끼는 항상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새로운 기회를 새롭게 맞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3위의 비전 핵심이 다 이게 도저히 에고 게임으로는 소화해낼 수 없는 오직 우리가 이걸 게임 체인지를 해서 셀프 게임으로 가져갈 때 에고 갬블러, 에고의 도박사가 아니라 셀프 인베스터, 진정한 셀프의 투자가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3위의 비전은 이 모든 병법서, 손자병법서보다도 더 위죠. 강태공이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는 6도 3약 병법서를 실제 거래에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내와 용기와 지혜. 역시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 투자에 있어서도 즉 인생과 삶, 투자, 그리고 뭐 전쟁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것을 꿰뚫는 어떤 우주의 법칙들은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부터 매매를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거래는 첫 출발이 중요하다. 시작부터 매매를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착오를 일으키게 된다.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서두르는 마음에 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눈앞의 현상을 재단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럴수록 참고 인내하며 몇 달간 동태를 살펴본다. 오늘 중요한 거래가 있다면 어제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 3일 전 혹은 4, 5일 전의 시세부터 꼼꼼히 살펴본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하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변화를 감지해내기 위해서 이 시장의 변화를 백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지난 며칠간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것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꼼꼼히 살펴본다고 이제 혼다 문해이사는 이제 며칠 전 것을 살펴본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
이게 이윤의 운세 줄임말이죠. 이윤을 타고 있을 때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벌면 사람의 마음이 우쭐해지거든요. 매수를 계획했을 때는 매수만을 유념하고 목표한 시점에 매도를 시작했을 때는 보유한 물량을 모두 매도했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거래에서 욕심은 금물이며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매매를 마치고 휴식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다. 도중에 시세 변동에 미혹되지 않는다. 바닥 가격에서 매수해서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최고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매도하는 수가 많다. 처음에 100점 상승을 목표로 방침을 정했다면 그 전에는 매도하지 않는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익과는 자연히 멀어진다. 자신이 관여하는 투자 상품의 시세 동향이 무엇에 의해 언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평소에도 사람들은 유리한 상황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상황이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실제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투자 여러분 해보시면 이제 뭐 크게는 두 가지. 한마디로 욕심과 두려움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또 조금만 더 세분화하면 헛된 희망과 두려움과 욕심, 게으름과 허영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자 자체가 망가지는데요. 이게 다 에고 게임이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다루어내는 마음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매수하고 매도한다. 이 얘기는 정말 수익을 내려면 다수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집단의식, 대중의식에 반해서 행동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혼마 문해이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년은 자연의 주기. 최고 가격과 바닥 가격은 대략 3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최고 가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납득하고 있으나 바닥 가격도 3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볼 문제죠. 짐 로저스 같은 천재 투자가가 이제 금년 말부터 아무래도 아주 큰 경제 대공황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를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구절입니다. 예술을 연마하면 감성이 연마되어 그만큼 시세도 정확히 간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하락세로 돌아서면 아주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한데 바닥 가격을 간파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자, 투자하는데 예술, 악기, 노래 등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 해서 1등 기업들의 특급 인재 트레이닝에 이 예술 교육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시세에 등락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분할 매매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손해를 각오하고 거래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은 즉 나의 판단과 실제 시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이 착각했음을 인정하고 물러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또 생각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면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여자의 마음, 여심과 시세의 등락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슷한 데가 있다. 여성은 자연체이기 때문이다. 시세와 여성은 강제로 다뤄서는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가슴 속에 파고드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 가격과 바닥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얼마에 팔아야 하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자기만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이것도 저희가 실전 투자 함께 코칭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약간이라도 이익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오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게 에고 게임으로 빠져들죠. 자신이 처음에 정한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칙을 한번 세웠다면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도중에 원칙을 바꾸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도 그렇다. 왜냐하면 어설픈 판단으로 행동했다가 그 시점부터 자신의 원칙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심이 무너져서 현실을 보는 눈이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결정한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인생의 이 원칙을 정하시는 것, 자신만의 철학을 정하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책추남의 이제 4학년 과정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라이프 게임의 세계관과 그다음에 라이프 게임의 법칙과 원칙을 쭉 정리한 내용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역시 자신만의 손절 가격 혹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들을 꼭 정하셔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설사 그것이 손해를 잠깐 야기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역시 직감력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어제도 직관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이 직관의 중요성 함께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역시 최고급의 리더들 혹은 어떤 대가들은 이 직감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렸을 때 방심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개로 말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 에고 인플레이션 상태, 반드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에고에 사로잡힌 마음의 아주 전형적인 에고 게임이죠. 휴식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휴식을 잊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큰 손해를 본다. 내가 말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는 뜻이 아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며 내일의 시세 동향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거래를 떠올리며 올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지나간 거래는 깨끗이 잊어버린다. 그 해에는 그 해의 작황이 있다. 묵은 쌀의 상황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언제나 수시로 변한다. 거래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잘 생각해서 성사시킨다. 앞에서 얘기한 또 거래는 사람에게 속한 거고 또 사람은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은 변하죠. 아까 여심도 자연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하고도 다 일맥하는 내용입니다. 뜻한 대로 잘 되었다면 냉정해질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기를 놓치면 올바른 판단을 유지하지 못한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쉽게 멈출 수가 없다. 냉철해지지 않으면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휴식을 강조하는 까닭은 시세 가격에는 사람을 에고게임으로 빨아들이는 엄청난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를 지켜내려면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그 로날드 하이패치 교수님, 정신과 의사면서 이 첼로 연주자이기도 하고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이기도 한 아주 탁월한 교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것을 이제 서구적 표현으로는 발코니에 올라가서 스테이지 무대를 통찰할 수 있는 발코니에 올라가서 무대를 바라보고 무대에 내려와서 또 춤을 추거나 연주를 하다가 또 정기적으로 발코니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하고도 일맥하고요. 사람에게는 sacred place, 신성한 장소가 그것이 명상이든 기도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하는 혹은 어떤 자연의 어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과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기에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사고로 내가 남긴 3위의 비전을 복습하거나 몇 번 반복드린 인내, 용기, 그다음에 지혜 이 3위의 비전, 강태공의 6도 3약에 기반을 둔 이 3위의 비전을 복습하거나 다음 거래에 대한 예상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다듬고 세워보라. 휴식 없이 거래하는 것은 잠시의 이득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손해를 끼친다. 잠시 이득을 보다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죠. 트레이더 중에는 3년 동안 벌 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전설의 몇 조 원을 벌어냈던 그 전설의 투자가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도 4번 동안의 이 파산과 다시 회복을 반복하다가 자살로 생을 끝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는 자는 이득을 얻지 못한다. 1년 내내 거래에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침착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이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가 필연적이다. 조바심 내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휴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과적으로 육신도 풍요로워지는 법이다. 빌 게이츠가 1년에 꼭 어느 일정 기간만은 자신만의 그 독서를 통한 휴식 기간을 갖는다고 하는 내용하고도 또 일치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상한 만큼 이익을 봤을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멈춘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간의 휴식을 뜻한다. 휴식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된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으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시세가 한계를 넘어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는 가슴이 설레서 참기 힘들 정도가 된다. 마치 미지의 세계에 뛰어든 것 같은 강렬한 기운과 에너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침착한 균형 감각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자기 성찰과 성실한 노력이 필수적이기 마련이다. 시세가 급등할 때의 마음가짐. 시세가 급등할 때는 당황하기 쉬운데 어느 시점에서 매도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했다면 걱정할 것 없다. 폭락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이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의 움직임에서 저도 조금은 이제 이 구조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원칙에 따른 거래를 했을 때는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다.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 방침과 계획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상당한 유경험자가 아니라면 단념해 버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매도하고 나서 이후 가격이 약간이라도 상승했다면 자신의 거래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얻지 못한 약간의 상승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에고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런 고민이 깊어져 마침내 손해를 보았다는 의식으로 발전하고 사들여야 할 때 팔아버리고 팔아야 할 때 사들이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에고 갬블링,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앞으로 더 상승한다는 욕심에 무리해서 매수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가격이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매도한다. 이 개미들이 개미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참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있어서 이 마음 공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고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이 투자라는 또 하나의 이 매개를 통해서 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비싼 값을 주고 물량을 확보해 싼 값에 내놓는 바보 같은 거래가 된 것이다. 이는 시세를 가볍게 여긴 데서 발생한 실수이다. 시세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의 움직임을 따르기 때문에 인간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걸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죠. 거래량이 작을지라도 절대 안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작황과 시세를 생각하여 후회가 없도록 신중히 거래하라.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여러분에게 함께 코칭해 드릴 때 3P 스나이퍼 트레이딩이라는 개념, 스나이퍼가 저격하듯이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저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격할 수 있는 환경, 날씨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날씨와 지형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설사 이제 기술 투자를 하더라도 이러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와 트레이딩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투자는 워렌 버핏 같이 혹은 존 템플턴 같이 이 실제적으로 이 가치 투자,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잘 파악해서 하는 투자를 많이 이제 투자라고 언급을 하고요. 트레이딩은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뭐 초 단위도 있고 분 단위도 있고 뭐 일 단위도 있고 스윙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중심으로 투자법을 주로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마다 다 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르긴 한데요. 크게는 이렇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기술 투자를 하더라도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전체 흐름 하에서 그 모든 상황이 모든 주가가 같은 상황으로 종목도 같이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여러분 학습하시는 게 도움이 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세웠던 원칙과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면 그 후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1%의 자동 손절을 하기로 해서 주가가 1% 내려갔을 때 딱 잘려버린 거죠.
이건 내 원칙이었어요. 근데 주식이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갑자기 10%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원칙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쓰리잖아요. 이게 내 스탑만 딱 이걸 스탑만 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려서는 곤란하다. 작은 거래 때문에 큰 거래를 놓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특히 매도라면 아무리 물량이 적어도 신경이 쓰여 마음이 편치 않은 법이다. 시세 변동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평상심을 일상머리에 새기고 방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확인한다. 평상심을 잃지 않고 제 표현으로는 셀프 게임 모드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과 주위를 확인한다면 자연스레 시세의 강약이 눈에 보일 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명심하며 거래에 임한다면 자연재해, 흉작, 비축미의 물량, 시장의 분위기 등으로 시세가 요동칠지라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애초에 예상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가르침은 함부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남들과 반대 방향에 혼자 서 있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다. 이게 인간의 아주 본연적인 에고의 본성이죠.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다. 나의 처지가 위험해 보이고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매수에 나선다면 큰 이익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강세할 때는 다른 사람도 강세임을 명심한다. 내가 약세일 때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약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여서는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 투자의 비법은 매일의 시세 동향을 잘 살펴 올바로 대처하고 매매를 진행시키는 데 있다. 보합세가 계속될 것인지 비슷한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 변동이 시작될 것인지 파악하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 언제 이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포착하고 거기서 그 변화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곧 비전이다. 극히 작은 징조에서 세상과 자연의 변화를 알아내듯이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서 전체 시세를 아우르는 조짐을 읽어내야 한다. 이게 주역의 괴상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에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 주역 안승우 박사님이랑 같이 주역 보드게임 코칭 혹은 주역 보드게임을 실제로 개발하고 거기에 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읽어내는데 최고의 책이 바로 주역이고, 주역을 The Book of Change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시인은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현대 과학의 용어로는 홀로그램 적인 변화를 우주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것의 변화의 징조는 아주 큰 것의 변화의 징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비전은 최고 가격과 바닥 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세 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명심해야 한다.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서 전체를 읽어라. 별것 아닌 움직임에 반응하느냐, 마느냐로 손해와 이익이 결정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슈퍼 트레이더의 저자인 반타프 박사님도 아주 세계적인 투자 심리 코치죠. 저도 이제 제가 투자를 배워가는데 두 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는 투자가로 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투자를 하는 교육에 관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 심리 코칭에 저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투자 공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쨌든 반타프 박사님도 정말로 나중에 처음에는 어떻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 전략의 개발이라든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언제 포지션 사이징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세월이 흘러 지금에서는 100% 트레이딩은 특히 100% 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역시 혼마 문에이사 또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거래가 뜸하고 시장이 한가해져서 사람들마다 내린다고 말할 때는 바닥 시세가 도래한다는 조짐이므로 상승세를 대비한다. 반대로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저마다 오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 머지않아 하락세가 시작될 것으로 대비한다. 이게 경기 예측하고도 맞물려 가죠. 보합세가 되면 사람들은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같은 가격대가 계속되면 사람이 지루해지거든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무기력해질 것이고,
매도자는 목표로 정해놓은 가격을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버리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반전되었을 때 급한 성격의 사람도 침착한 사람도 이젠 큰일 났다는 생각에 소동을 부리면 황급히 매도에 나설 것이다. 시세가 급변한 것이다. 이처럼 시세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한 번의 거래에서 뜻을 이뤘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져 결국에는 상황을 오판하고 거래를 망치게 된다. 조바심 또한 피해야 할 적이다.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승세와 하락세의 준비 없이 함부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틀림없이 손해를 본다. 자신만의 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거래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익은커녕 예상이 빗나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마음이 더욱 조급해져서 서두르게 되고 손해는 더욱 커진다. 작은 손해라도 조바심 때문에 예상이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다면 거래에서 손을 떼고 휴식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몇 달간의 거래에서 예상과 상황이 잘 들어맞아 목표했던 이익의 80에서 90%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목표치의 8, 90%에 도달했을 때 남은 거래에서는 손해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각오로 임한다. 여기서 더 욕심을 냈다가는 자칫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역시 이것도 물극필반, 극에 달하면은 극의 반대극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도 사람들은 유리한 상황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상황이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를 나누거나 권하지 마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시세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거나 매매를 권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거래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원망이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시세 변동에 대해 논의마저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거래에 뛰어든 사람 중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나의 생각대로 시세가 적중했을 때 우쭐거리고 싶은 기분, 즉 에고의 본능 때문에 지인을 찾아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등락의 사정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는 지인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정보를 줘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쌀로 했으니까 두 섬에 이윤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도 상대방은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의 고집대로 에고의 본능대로 거래를 진행시킨다. 결국 한 섬의 이윤밖에 올리지 못하고 자신이 취하지 못한 한 섬을 추천한 내 탓으로 돌리게 된다.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확실한 정보일수록 타인에게 알리지 말고 홀로 때를 기다렸다가 거래를 성사시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줬을 때 이게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에고의 남 탓을 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꿰뚫는 하나의 조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여러 정보들을 조사해 볼 것을 적극 권한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남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금한다. 이 또한 비전이니 항상 유념하기를 바란다. 사람은 원래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다. 그렇다. 자신이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거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 없는 법이다. 때를 놓쳤다면 다음 때를 기다린다. 시세의 등락은 수시로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성공했다고 에고 인플레이션에 사로잡히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가 시작되었다면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초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결국은 셀프 게임 모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혼마 문해이사의 핵심적인 구절도 우주 자연의 법칙, 이해에 같이 연동하는 사람의 움직임, 거기서 사람이 하는 거래의 법칙을 통찰하고 이 변화의 조짐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변화에서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에고 게임이 아닌 셀프 게임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수양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필독해야 하는 최고의 바이블 중에 한 권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조해 보시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파악하실 수 있어서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인생을 바라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책추남의 돈공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 돈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에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이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